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이민년 새해를 맞아 특집으로 단체장들을 모시고 지난해 성과와 신년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김병우 충북도 교육감을 모시고 신년 계획과 교육 정책 등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새해를 맞아 충북 도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또 HC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민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달포가 지나고 설도 지났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처음 배워서 새해 인사부터 드릴까 합니다. 이민년 새해 검은 호랑이의 해에 아주 날개를 다시고 더욱 건강하고 강령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민년 새해가 밝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2년여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스테이 스트롱 잘 했듯이 우리 충북교육도 아주 어려움 속에 희망을 찾아서 코로나 이후의 교육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년 한 해가 우리 충북교육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아주 큰 품을 꿈고 비전을 실현하는 미래교육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따뜻하게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2022년 새해를 맞아서 교육청에서는 신년 화두로 교자 최신을 삼았는데요. 네. 교자 최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제 저희 교육청은 해마다 네. 옛 고전 속에서 새로 먼지를 털어내고 갈고 닦아서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삼을 만한 예. 그런 좋은 말들을 발굴을 해서 신년 화두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올해 정한 교자 최신은 교자 아들 가르친다. 최신은 뗄나무 하는 방법을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이제 아들에게 나무하는 방법을 가르친 어떤 노인의 일화에서 따온 것인데 그 노인네가 아들한테 얘야 뒷산의 나무부터 먼저 할래? 먼 산의 나무부터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들은 쉬운 뒷산의 나무부터 먼저 하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게 아니란다. 나무는 뒷산에 있는 것은 언제나 할 수 있으니 먼 산의 나무부터 하렴. 이렇게 나무 하는 방법을 일러주었다는 게 교자 최신인데 네. 저희는 그것을 이제 신년 화두로 삼고 새해의 슬로건으로 삼고자 했던 것은 그렇게 눈앞에 어떤 작은 이익이나 코앞에 과제나 이런 거에 급급하지 말고 심호흡하고 멀리 내다보면서 원대한 포부를 가지라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제 미래교육을 바라보는 큰 어떤 계획을 세우고자 올 1년 내내 교자 최신의 정신으로 살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네.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교육 정책의 열정, 정열을 피우시겠다는 뜻이에요. 네. 교육감님 스타일도 좀 바뀌신 것 같고요. 헤어 스타일도. 네. 감사합니다. 이민년 아주 좀 젊게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해를 돌이켜봤을 때 충북교육의 성과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참 코로나19로 1년 내내 어려웠는데 그 코로나19 상황을 잘 이기고 교단 안정화를 기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코로나19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활동에 어려움 많고 손실 없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것을 회복하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준비라든지 계획을 잘 이끌어내고 또 그러는 중에도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도 다 잘해서 역시 공약 이행률에서도 제일 높았고 여러 가지 이제 성과 지표들이 다 긍정 지표들이 많이 나온 것들 그런 것들을
그 신축년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2022년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의 주요 교육 정책 추진 방향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제 저희가 해마다 한 5대 중점 방향 같은 것을 발표해요. 네. 그 이제 금년 이민년에도 우선은 이제 첫째는 교육 회복. 예. 뭐 저희가 작년에도 뭐 교육 회복을 뭐 해왔지만 손실 부분을 다 안정화하고 교육력을 회복하자는 것을 제일 뭐 중점 일과제로 두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역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위협받고 있는 데 대해서 교육 안전, 학교 안전 문제를 두 번째 과제로 두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정말 미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이제 시설도 미래교육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고 예. 이제 그리고 그 속에 미래교육 비전도 일궈내야 되고 그런 이제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을 세 번째 이걸로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시민성을 비롯해서 학생들에게 자기 주도성을 길러내는 일, 그걸 이제 네 번째 중점 과제로 두고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학교 울타리를 더 확장을 해서 이제 미래교육 비전에 보면 세계 교육도 지역사회와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 교육 생태계를 확충하는 일, 그리고 이제 지역교육 어떤 그 교육과정도 개발해내고 그래서 그 지역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것을 이제 다섯 번째 중점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참 네네네. 많은 걸림돌이 될 텐데 올해도 사실 좀 진정세가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위드 코로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이제 얘기가 또 있는데 네, 네. 그 교육청에서는 충북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발표했죠. 네, 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지금 그 전파력이 감염력이 센 그 오미크론이 네. 우세 중이 됨에 따라서 코로나 국면도 굉장히 좀 우려는 되고 있으나 이것이 또 일상으로 나아가는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는 뭐 과정일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코로나 이후의 일상 회복을 이제 제일 뭐 중점 과제로 두기도 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력 회복이라고 뒀는데 그래서 충북 교육 회복 종합 방안을 작년 말에 이제 세워서 예산 배정을 다 하고 이제 올해 아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총 3개 영역에 69개 과제로 되어 있어요. 예. 그 3개 영역이 결손을 회복하고 또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여건 개선을 하고 이런 3개 영역에 69개 이제 과제를 두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예산만 해도 작년 하반기 올 이제 2월 말까지 예. 855억을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22년도 이제 한 해 동안에는 내년 2월 달까지는 1,100억 정도를 이제 69개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추진단을 종합 추진단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교육력 회복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더 배움 학교라는 걸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등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전담 교사를 배치한다든가 또 수업 내의 협력 강사를 배정한다든가 예. 또는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교사대생들을 온라인 학습 스포트로 넣는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어떤 좀 회복 방안을 그렇게 추진단을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 2017년 은여울 중학교, 2021년 은여울 고등학교가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그 괴산에 있는 목도 전환학교, 전환학교, 네, 목도 전환학교, 네. 그리고 단제고등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제 대안교육을 공교육에 도입을 우리 교육감께서 네. 이제 많이 하시는데 네네. 이게 이제 뭐 효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전에도 이제 예, 예. 교육감님이 저하고 이제 얘기들도 많이 하셨지만 네, 네.
이 가장 큰 효과, 이 도입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 대안교육이라고 하는 게 종래에는 비제도권 교육, 예, 예. 또 비정규 교육 이거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주로 민간에 의해서 그 이제 제도 교육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조금 더 유연한 뭐 이렇게 배움을 가지자라고 하는 게 취지인데 이게 이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제도 교육이 시작하자마자부터 대안 교육이라는 게 생겨나서 이제 그야말로 제도 교육의 대안을 찾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진보적인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그래서 사실은 그 실험 정신이나 모험 정신이 굉장히 좀 센시티브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수성을 제도 교육에서 좀 도입을 하면 특히 21세기 학교들은 100년 지대계, 100년 앞을 내다보기가 그렇죠. 정말 어려운 시대잖아요. 이제 그럴 때 대한 교육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수성이나 탐구 정신이랄까, 도전적인 진취적인 정신 같은 거를 빌리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충북 교육에 그 대한 교육을 공교육으로 좀 도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 지금까지 누차 좀 소개드리고 했던 성장형 대안학교는 종래의 고위기군의 아이들을 학교에서 약간 좀 특별하게 네네. 그렇게 교육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성장시키기도 하는 거 이것이 아주 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연결해서 언여울 중고등학교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래형 고등학교로 단재고등학교를 정말 이것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주 거의 국제학교 수준의 이제 이걸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또 지금 공교육의 틀보다 앞서가는 교육 실험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도의 전원학교는 꿈을 아직 찾지 못한 아이들이라든지 또 학습 의욕을 아직 갖지 못해서 학교에서 자꾸 소외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1년 단위로 가서 충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호기심과 관심과 아주 적극적인 어떤 도전의식을 가지고 길러가지고 기운을 차려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그런 학교를 이제 전환학교라고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교육은 어쨌든 이 세 가지 유형을 종합적으로 전국에서 제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저희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 어쨌든 저희들이 다듬으면 세계적인 모델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추진하는 AI 영재고 신설을 두고 이제 전교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감으로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추진할 계획이신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단재고등학교 추진하는 것도 뭐 사실 뭐.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영재교육법도 있는데 영재교육을 뭐 진보적인 교육관을 가진 사람들은 무조건 뭐 터부시하고 부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미래지향적인 교육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어떤 중요한 영역에 아주 특수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너무 특혜를 준다거나 네. 그 아이들만 챙겨서 혹시 이제 보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특히 그래서 인문 영재고는 위험하다라고 반대를 해왔던 입장입니다. 네네네. 그 인문 영재들은 사실은 그 영재들만 모아가지고 교육해서는 인문 영재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특수 재능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그 아이들만을 위한 학교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영재교육법도 이제 수학, 과학, 예술 영재는 영재 학교를 두고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AI는 그럼 어떠냐? 예, 어떻게 보면 정보일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런 융합적인 영재가 필요한 건데 네. AI는 사실은 우리가 ICT 강국으로 20세기에 나라를 참 불러일으키고 세계를 선도하는데 21세기에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는 AI
강국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라도 영재를 길러야 된다. 지금 아시겠지만 AI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국에서는 1년에 수천 명씩 영재를 기른다고 하는데 일본은 수백 명씩 AI 영재를 기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영재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착안해서 전국적으로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님께도 건의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영재학교를 하는 데에는 국립으로 할 거냐, 여기엔 또 문제가 많이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반 영재학교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못했던 건데 저희는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서는 어느 정당이 되든 그거를 채택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대선 국면에 적극적으로 공약으로 제안도 했습니다. 모든 정당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일부 교원단체들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오해에서 나온 우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 교육에서 미래지향적인 그 지도를 한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네네네. 그리고 AI라는 건 앞으로 메타버스,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교육감님이 충북의 어떻게 보면 교육 도시라는 어떤 면만 있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진취적으로 뭔가 앞서 나간다면 그거야말로 교육 도시가 하는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 내곡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학부모들 주장에 95%가 반대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학부모 의견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면 사실 이 문제도 걱정이 큰 문제일 텐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안이나 그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화재 시에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는 거는 이제 좀 와전된 생각이고요. 이제 가장 학부모님들이 우려했던 것은 그게 이동식 건물이라면 옛날에 그 진짜 화재 났던 컨테이너 시설 아닌가 하는 선입견으로 걱정을 하시고 반대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그 컨테이너 건물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강제로, 철강제로 아주 튼튼하고 모던한 모듈러 공법의 그런 이동식 건물을 아주 세계에서 명품 건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40년 이상의 연구시설물로도 채택해서 잘 쓰고 있고 만족도도 높고 아주 안전성이 다 검증된 그런 아주 최현대식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거를 이제 그 테크노폴리스 지역에 학교들을 4개 학교를 순차적으로 지으려고 하다가 거기 문화재가 나옴으로써 아파트도 제대로 못 짓고 특히나 학교를 순차적으로 못 짓다 보니까 내곡초에 일시 과밀이 났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일시 과밀을 해소할 시설로는 당연히 이동식으로 해야 되죠. 연구 축적물로 하면은 그 학교 건물도 기형이 되어 버립니다. 또 예산도 낭비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증축을 한다면 증축을 하는 데에도 또 시간이 필요해서 어차피 또 가건물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그 가건물을 안 들면 그 학생들을 한 2년 동안은 2, 3년 동안은 인근 학교로 분산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학교 내에 사용하고 한 3, 4년 사용하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모듈러를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야 또 계획된 4개 학교를 제대로 지어서 그 테크노폴리스 지역의 교육 환경을 아주 참 제일 앞서가는 환경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희는 차근차근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주민들 전체에게 이해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있으시고 일시 반대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것을 과밀 해소에 저희들의 목표를 둔 거기 때문에 과밀 해소 대책
기구 이렇게 꾸려가지고 예. 그럼 원점에서부터 재논의 해봅시다. 우리가 잘 못 판단했는지 하고 지금 여쭙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그 오해가 나온 우려는 뭐 금방 또 씻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대로 이해하신 분들은 예를 들면 그 회원학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불편이 많은 장애아 학부모님들께서는 뭐 도로 달라 빨리 먼저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에는 뭐 연구시설물로라도 두겠다 이럴 정도로 또 환영을 하시는 거여서 그 학교는 당장 먼저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지 않고 가지는 우려이기 때문에 차차로 이제 도내에서는 아마 그런 시설들을 안심하고 뭐 연구시설물이든 뭐 임시시설물이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아직 있습니다. 현실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또 걱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좀 민감한 질문인데요. 네네네. 최근 그 검찰에서 교육청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현재 뭐 업자 한 명이 구속된 상태고 네네. 여러 관계자들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교육청에서도 뭐 자체 감사나 뭐 정기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을 텐데.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교육청 관계자가 개입되거나 이런 사실이 뭐 혹시 없겠죠? 그래 이제 그 사실은 일단 고발됐으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수사를 하자면은 뭐 교육청 자료를 달라, 그렇겠죠. 뭐 압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예. 건데요. 뭐 아시겠지만 벌써 뭐 관계자들도 가서 뭐 이렇게 뭐 신문도 받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바깥에서 보기보다는 구조적인 뭐 비리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약간 그 계약 방법에 어떤 그 맹점이 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충북만의 사례도 아니고 예. 그게 뭐 몇 년 전에 유사 사례가 있었는데 왜 대비를 못했냐. 그거는 대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이 계약 방식상의 무슨 문제가 아니어서 전국 시도도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속된 업자는 뭐냐. 그거는 이제 그 업자들 간에 무슨 뭐 거래가 있는지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은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뭐 제 임기 중에 늘 뭐 얘기 강조해왔던 게 브로커는 없다. 그건 이제 뭐 브로커라고 하는 개념이 뭐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무슨 뭐 소개료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육청 주변에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계약 그 실무자들이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저 사람이 뭐 브로커인지 정말 뭔지 뭐 명함 가지고 오면 그냥 그러냐. 그래서 저는 사람 보고 하지 말고 물품 사양이나 계약 조건을 보고 해라. 그리고 업체는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네네. 근데 업체는 지역업체인지 또 뭐 장애인 기업인지 여성 기업인지 그런 것들은 좀 무대해라. 그리고 계약 실적이 많은 주도적인 사업자는 이제 좀 덜 하고 기회를 고루고루 줘라. 그래서 이제 업체는 봐라. 뭐 이런 정도의 제 지침이 있는데 그것도 이미 뭐 다 그 매뉴얼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예. 개인적으로 뭐 비리나 부정의 소지는 없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이미 내외부 감사 여러 단계의 감사를 통해서 아주 그냥 뭐 크로스 체크가 다 된 것들입니다. 예. 물론 이제 감사와 수사는 뭐 차원이 다르겠지만 감사에서 볼 수 없는 무슨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수사로 볼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뭐 비리로 부조리로 이렇게 뭐 적발될 사례는 뭐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올해 6월이면 지방선거 또 교육감 선거 있습니다. 네. 우리 교육감님 뭐 당연히 3선 도전하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결심은 뭐 언제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을 이제 공언으로 이렇게 언명을 하느냐 하는 것은 좀 미묘한 파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직 교육감으로서는 사실은 그런 결심을 하거나 않거나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선거가 다고 온다 하더라도 그걸 잘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부터 할랍니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본연의 업무 뭐 모든 것들이 선거 행보로 비칠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지 않으랍니다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는 레임덕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그거 이제 뭐 구구한 억척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네.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예비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네, 한번 네. 해볼게요. 그 3선이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은 만약에 3선을 도전하신다 네네네. 마지막이신데 교육감님이 마지막으로 만들고 싶은 충북교육은 어떤 그림일까요? 근데 저는 이제 언제고 도민들을 대신해서 꿈을 꾸고 도민들의 허락을 받는 것이 선출직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는 그 전부터 교육도시 청주의 그 명성을 잘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중심이 되도록 해야겠다. 그걸 만들어서 마무리를 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넘겨주는 것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무리를 하든 잘 넘겨주든 뭐를 그러면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느냐. 정말 세계 교육을 이제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제 소임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 중에 정말 대한민국이 많은 부분에 선진화를 이루어서 뭐 경제도 문화도 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잖아요. 근데 교육은 하고 돌아보면 교육 강국이긴 한데 아직 선진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이 교육 선진국 되는 게 남은 과제가 되죠. 예. 이것을 대한민국이 차기 정부에서든 해내야 된다면 충북교육이 그거에 앞장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이제 도민들이 같이 꿈꿔주시면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교육감님 올해 네, 네. 계획과 우리 그 도민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신축년은 코로나 중에도 학생들의 건강과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민년 새해에도 그런 부분에 안정화를 기하고 그 속에 미래 비전을 자아내서 이제 대한민국 교육이 세계의 세계를 이끄는 그런 교육이 되는데 우리 충북교육도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 그리고 HCN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씩씩하게 아주 코로나 이후의 교육을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교육감님의 그 뜨거운 열정 계속해서 좀 발휘해 주셔서 우리 충북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고 또 학생이 또 행복한 학교 또 주인인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역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김병호 충북도 교육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